중요한 것은 그러한 죄의식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의 문제라고 호소는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.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으며 과중한 벌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. 여러분, 써니피디아에 잘 오셨어요. 주홍 글씨, 마지막 시간입니다. 헤스터는 자신의 죄가 부끄러워 숨기보다는 자신의 가슴에 새겨진 주홍 글씨를 드러내고 세상과 정면으로 승부하는 것을 택했습니다. 여러 영화를 통해 각색된 이 주홍 글씨. 여기까지만 봐도 왜 모두에게 사랑받은 작품인지 이유가 분명한 것 같죠? 자, 이제 주홍 글씨의 마지막 시간. 헤스터와 그녀의 주홍 글씨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.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죠.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잘못된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. 인간은 이성과 감성을 모두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자신의 그릇된 행동의 결과에 대한 일말의 죄의식을 느끼며 살아가죠.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죄의식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의 문제라고 호소는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. 호소는 죄인 헤스터를 둘러싼 그녀의 이해관계자들이 이 상황에서 각기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보여주면서 다양한 인간 군상을 극명히 대비시키고 있어요. 호소는 크게 헤스터와 그녀의 남편, 그리고 불륜 상대자, 이 삼각구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키며 죄의식과 복수에 사로잡힌 인간의 내면 심리를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어요. 한참 동안 소식이 끊겨서 죽은 것으로 여겨졌던 헤스터의 남편은 뒤늦게 뉴잉글랜드로 건너왔고 곧 자신의 아내가 죄의 표본이 돼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목도하게 되죠. 보통의 인간이 그러하듯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분노를 느끼며 복수심에 불타게 됩니다. 그런데 그 복수심은 아내를 사랑하거나 아내의 불륜을 질투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주홍 글씨로 낙인 찍힌 여성의 남편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. 남편은 자신의 명예가 손상됐다는 이 치욕감 때문에 몸을 떨면서 아내의 상대자를 찾아내 복수하기로 계획을 세우죠. 그는 로저 칠링워드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고 마을에서 의사로 활동하던 중 이 쇠약해져 가던 헤스터 프린의 내연남 딤스데이를 치료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그의 주치의가 되어 그와 함께 살게 되죠. 이 과정에서 이 딤스데일이 아내의 상대자인 것을 알게 되지만 그는 이를 세상에 알리기보다는 자기가 직접 그에게 무자비한 정신적인 고통을 가함으로써 더욱 잔인한 복수의 형벌을 내리기로 결심합니다. 이런 복수의 구조, 어디서 많이 본 적 있지 않나요?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아동 유괴 및 살인사건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복역한 이금자. 이 사건의 피해자인 유가족들이 살인자 백 선생을 공권력에 넘겨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처형하기로 결의하는 이 복수의 장면이 떠오르는 대목이죠. 원한과 분노로 인해서 이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환되는 순간이기도 하고요. 헤스터와 딤스데일은 숲속에서 밀회하여 함께 유럽으로 떠나 자유를 찾을 것을 결심하지만 이 계획은 칠링워드의 방해로 좌절되죠. 이 칠링워드의 집요한 정신적 고문은 무려 7년이나 이어졌고 이로 인해 점점 더 병약해져 가던 딤스데일은 헤스터가 처음에 처벌받을 때 올랐던 처형대 위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죽게 됩니다. 이 딤스데일에게 모든 복수의 에너지를 집중하던 로저 칠링워드 또한 시름시름 앓다가 딤스데일이 죽은 지 채 1년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. 입으로만 도덕과 종교 계율을 떠들어대며 자신의 죄의식 앞에서는 정작 비겁하게 행동한 위선자.
그리고 복수의 칼을 갈며 그 나약한 인간을 벼랑 끝으로 몰아간 가해자 모두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된 거죠.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으며 마치 부메랑처럼 과중한 벌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.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의 과정 없이 그저 회피하거나 혹은 죄로 인해 입은 피해를 죄로서 갚는 등 이 죄의식을 악하게 처리한 인간들은 결국 비극적인 결말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걸 보여준 거죠. 결국 오로지 자신의 죄의식을 용기와 노력,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치환시킨 헤스터만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죠. 그녀는 사회로부터 낙인 찍히고 버림받은 스스로를 오히려 세상에 내던지고 스스로 다시 한 번의 삶의 기회를 움켜쥡으로써 이 죄의식이 자극하는 미칠 듯한 정념을 선한 에너지로 불꽃처럼 승화시켰어요. 이러한 헤스터의 모습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이 주체적인 인간형의 전형으로 제시되죠. 이 불완전하고 나약한 존재인 인간이 살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이 죄와 벌이라는 문제 앞에서 헤스터처럼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게 처신해야 한다는 이 규범적인 판단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.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. 너무나 유명한 시의 문구죠. 윤동주는 이 서시에서 올곧고 투명한 삶에 대해 이렇게 담백하게 표현했습니다. 물론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인간은 불완전하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털어도 먼지 한 톨 안 나오게 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. 여러분, 실수로든 고의로든 잘못이나 죄를 저질렀다면 일단 깨끗하게 인정해야 돼요. 이 세간의 질책과 비난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고요. 당연히 그 과정은 힘들겠죠. 나를 비난하는 이 세상에 대한 원망, 그리고 어떤 특정인에 대한 복수심, 이 모든 걸 이겨내지 못해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자괴감 등등 만감이 교차하면서 몸과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. 하지만 헤스터처럼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부정적인 에너지의 방향을 전환시켜서 긍정적인 힘과 열정으로 재탄생시켜야 해요. 우리가 주홍글씨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죄의식을 어떻게 다루고 극복해 나갈 것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. 죄를 지었으면 솔직하게 털어놓고 마땅히 죗값을 받을 수 있는 용기와 책임감.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두에게 필요한 덕목 아닐까요? 여러분, 오늘은 완벽하지 못한 인간들과 그 속에서 불완전함을 이겨내는 방법을 이야기한 이 주홍글씨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. 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불편한 마음 또는 죄책감이 있을 거예요. 그럴 때 꼭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. 친절한 수연쌤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도와드릴 수 있는 다양한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드리며 친절한 수연쌤이었습니다.